안녕하세요. 온양용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진예숙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5개의 속담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하나의 돌로 2마리의 새를 잡는다. 일석이조. 두 번째,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화. 세 번째, 소기의 경익기, 우이독경. 네 번째는 콩 심은데 콩난다, 종두둑둑. 다섯 번째, 양 잃고 우리를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망양보래. 이 5개의 속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있을까요? 어떤 문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화살표 방향을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가진 것이 없이 2 다리로만 서 있는 사람이죠. 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말을 타고 있군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네요. 좀 더 가면 큰 집이 나옵니다. 이 집안에 온갖 보물이 가득하겠죠? 큰 성공을 거둔 분이군요. 자, 많은 재산을 갖고 권력도 가졌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갔더니 5번째는 최고 권력자 자리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네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배울 속담 또는 격언과 관계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담의 개념을 배웠어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말, 교훈을 주는 말. 이것이 속담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속담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바로 격언입니다. 격언은 바로잡을 격자를 써요. 어느 말씀 언자죠. 직역하면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격자가 대개는 품격, 인격, 격식 이렇게 품위나 격식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격언에서는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격언은요.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입니다. 최영 장군은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는 것을 경계했지요. 그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자께서는 의롭지 않은 부귀와 영화는 그리고 높은 지위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격언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어쩌다 우연히 들은 격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새롭게 바꿔놓았던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격언과 속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격언은 대부분 교훈적이어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속담은 꼭 그렇진 않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할까,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답니다. 또 격언은요. 누가 말한 것인지 또 어디에 적혀 있는 것인지 어떤 책에 있는 것인지 출전과 유래가 분명한 것이 많죠. 그런데 속담은 오랜 시간 말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격언이 서민보다는 지식인층에서 전해졌으며 작자가 분명하고 또 권위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속담은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나돌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담과 격언의 경계는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인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풍자나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면 속담에 해당이 되고 교훈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격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첫째, 한자의 음과 뜻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다. 셋째,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여 발표할 수 있다. 넷째,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알고 내 삶에 적용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긴 문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거언미라야, 레언미라. 네, 레로 읽기도 하지만 첫소리로 봐서 네로 읽기도 하죠. 거언미, 네언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기마하면 욕설로라.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 자, 세 번째 문장이네요. 아복 기포면 불찰록이라. 내 배가 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못한다. 이상 세 개의 문장을 공부하면서 한문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네, 건미라야, 내언미라. 건미라야, 내언미라. 이렇게 끊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자의 어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갈 것자. 갈 것자는 과거, 상거래, 속어 이런 단어에 쓰이는 한자인데요. 과거는 지날과 갈 것, 시간 개념이에요. 지난 날의 일을 과거라고 합니다. 자, 상거래. 자, 거래는 거래인데 앞에 상자가 붙어요. 그래서 상업상의 거래. 상자가 장사상자예요. 상업상에 오고 가는 거래를 상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어. 소자는 사라질 소자입니다. 소멸할 때도 쓰는데요. 속어는 없어져 가다, 사라져 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거자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미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나오고 있죠. 자, 아름다울 미자. 미식가, 진선미, 미술. 이게 한자의 어휘입니다. 그럼 아름다울 미자에서 처음 나오는 이 미식가라는 어휘는 무슨 뜻일까요?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기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고 하는 이 집가자는요,
뭐 전문가 할 때도 쓰는 말인데요. 어떠어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진선미는요. 참진, 착할 선, 아름다울 미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 이거는 철학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자, 지성을 이야기할 때 그 지성에 대응하는 초월적 대상이 바로 진입니다. 자, 선은 의지, 실천 능력에 대응하는 초월적 대상이고요. 미는 감성, 심미적인 능력에 대응하는 초월적 대상입니다. 철학 용어지요. 자, 다음은 미술인데요. 미술은 아름다울 미에 제주술자를 쓰죠. 예술을 할 때도 쓰는 술입니다. 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 시각적,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뭐 그림, 서예, 또 조각, 건축물, 건축공예, 디자인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과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문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뜻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 미, 내언, 미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주술 구조의 문장입니다. 주술 구조의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과 해석 순서가 같아요. 네, 주어 먼저 뭐뭐시 이렇게 해석하고요. 서술어는 나중에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건미라야, 내언미라. 이거는 해석 순서가 우리말 어순과 같이 거언미, 내언미 1, 2, 3, 4, 5, 6입니다. 어때요? 참 쉽게 풀이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인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인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격언으로 사용되기도 할 것 같죠. 한번 다음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돌쇠가 건넨 고기, 이서방이 건넨 고기. 자, 푸죽한 주인인 돌쇠가 김부자와 최부자에게 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어요. 그런데 고기 양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산 고기가 작다고 따지는 김부자에게 돌쇠가 말했지요. 이건 이서방이 주는 한 근이고 그건 돌쇠놈이 준 한 근이라서 그렇소. 어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겠죠? 최부자는요. 이서방이라고 부르면서 돌쇠를 존중해 줬어요. 그런데 김부자는 돌쇠라고 부르면서 깔보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삶의 지혜를 얻었나요? 아니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마 욕솔로, 기마면 욕솔로라 라는 문장이에요. 네,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휘 먼저 살펴볼게요. 기자가 말탈 기자입니다. 네, 기자의 어휘를 살펴보면요. 기마병이 있어요. 말을 탄 병사, 기병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 또 하고자 할 욕자의 어휘를 살펴보면요. 하고자 할 욕자는 의욕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자, 의욕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죠. 거느릴 솔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거느릴 솔자는 비율율 그리고 우두머리 수 이렇게 뜻이 세 개가 있는 다용도 한자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우리는 이음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 사람을 이끌고 갈 때 끌 인자를 써서 인솔이라고 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듣는 사망률이라고 할 때는 비율율자를 쓰죠. 사망률, 이럴 때는 사망자 비율이라고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종로자, 종로자 마지막 글자인데요. 살펴볼까요? 자, 종로자는 농민이면서 노예처럼 매여 있는 중세 유럽의 신분제도에 해당하는 사람, 농노가 있었어요. 자, 농노라고 할 때 농사농자 써서 농노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 밖에도 한자의 어휘는 찾아보면 훨씬 더 많아요. 네. 전 시간에 배운 찾아가는 공부법 알죠? 이걸로 여러분의 호기심 주머니를 채워보세요. 자, 이제 한문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풀이해 볼까요? 기마와 욕설로가 합쳐진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목적어를 먼저 해석하고 서술어를 나중에 해석합니다. 말을 타다, 종을 거느리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순서는 우리말 어순과 전혀 다르죠. 2, 1, 5, 4, 3번의 순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고들 하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고 나면 더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네, 이 활용문은 이 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사실 이 문장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걸 경계하는 말이거든요. 자, 아까 학생 작품 보았었죠?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있나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자, 학생이 그린 이 그림은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욕심이 한없이 커져서 나중에는 왕이 되려고까지 해요. 자, 그의 종말은 모 아니면 도였을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망가져버리는 예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늘 배운 기마, 욕설로를 떠올려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마 욕설로와 반대의 뜻을 가진 문장이나 성어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장자 소요요에 나오는 건데요. 소요요 편에 뱁새는 깊은 숲에 둥지를 틀어도 의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고 두더지는 강물을 마셔도 제 배를 채우는 데 지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 소, 둥지. 예, 둥지 이야기 나왔죠? 림은 숲이고요. 지는 가지집니다. 소림일지. 네, 뱁새에게서 나온 말이죠. 자, 두더지에게서 나온 말도 볼까요? 음하, 마시름, 물하. 여기는 황하라고 하는 강을 얘기하는데 그 황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만은 가득할 만의 배복입니다. 예, 배를 채우는 데 만족한다는 거죠. 네, 소림일지, 음하만복은요.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과분하게 바라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지혜나 교훈을 얻었나요? 네, 오늘 배울 마지막 문장이군요. 아복 기포면 불찰록이라. 네, 내 배가 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못한다. 입니다. 한자 어휘를 먼저 살펴보면 나자, 나자의 자아. 네, 자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다음에 복자가 있습니다. 복자는 배부의, 복부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음은 이미기자가 있습니다. 기. 자, 기존할 때 쓰는 말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럴 때
이미 기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된답니다. 자, 여기서 기자 여기 있었죠. 다음은 포자예요. 배부를 포자. 아, 포식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포식. 포만, 포만감. 네, 배부를 포자에 먹을 식이니까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아니불자도 찾아보도록 하죠. 아니불자와 살필 찰자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불만. 아니불자는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서 부정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정하는 말인데요. 불만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살필 찰자, 살필 성자와 함께 성찰이라는 단어로 쓰였죠. 네, 성찰. 자기가 저지른 허물, 잘못, 이것을 반성을 해서 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굶주릴 기자가 있어요. 네, 굶주릴 기자는 기아라는 말 혹시 아나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말 씁니다. 자, 굶주릴 기자에 굶주릴 아자를 써서 굶주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알아보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복기포, 불찰록이. 네, 우선 아복기포라고 하는 앞문장과 불찰록이라고 하는 뒷문장이 합쳐진 복합어인데요. 복합문인데요. 이 복합문의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아복은 주어고요. 기포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내 배가 이미 불렀다. 우리말 어순과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뒤를 살펴보세요. 자, 불찰록이 노기가 서술어입니다. 노기가 목적어입니다. 네, 불찰이 서술어죠. 그래서 불찰은 살피지 못한다. 노기는 종의 굶주림을 이란 뜻이에요. 자, 서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술목 구조니까 우리말 어순과 다르겠죠. 해석 순서 1, 2, 3, 4 우리말 어순과 같고요. 뒷문장은 8, 7, 5, 6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못한다. 우리말 어순과 전혀 다르죠. 자,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아복기포면 불찰록이라. 이 말은 자기 본의로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상대방의 궁핍함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문장을 활용해서 글을 한번 지어볼까요? 신문기사처럼 작성해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 우리 속담에 내 배 부르면 종이에 밥도 짓지 말라 한다는 말이 있지요. 자기만 알고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고 마스크를 한 장 한 장 모아 기부한 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자, 지금까지 3개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건미, 내언미였습니다. 건미, 내언미. 두 번째, 말 타면 종 거느리고 싶다. 기마면 욕솔로라. 기마, 욕솔로. 세 번째, 내 배 부르면 종의 굶주림을 살피지 못한다. 이거를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아복기포, 불찰록이. 자, 이 속담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민중의 삶에 스며들어 회자되면서 때로는 경계의 의미로 때로는 비유적 표현으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삶의 지혜를 담아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의 속담을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과제입니다. 활동 1번은 7차 시에서처럼 속담을 2번씩 음과 뜻과 함께 모양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뜻풀이와 의미를 적으면 됩니다. 자, 활동 2번은 뭐냐 하면요. 속담을 활용해서 글을 짓는 건데요. 오늘 배운 문장을 속담으로 활용해서 글을 써도 좋고 여러분이 조사한 속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 속담과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요거를 연결지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네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